산드라 블록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상승과 추락, 그리고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관객들은 폭주하는 버스에서 숨을 죽이며 싸우던 애니 포터의 치열한 용기와 도움이 필요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벌린 리엔 투어히의 변함없는 사랑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드라는 배우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제작자 배신과 두려움 상실감으로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이겨낸 여성입니다. 전 세계 레드카펫을 밝히는 그녀의 미소는 스크린을 따뜻함과 우아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진정성과 회복력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산드라 블록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생존의 상징이자 결코 꺾이지 않는 존엄성 가장 치열한 폭풍 속에서 피어난 불꽃입니다. 30년 넘게 승리와 비극의 경계에 서서 개인적인 고통을 잊을 수 없는 예술로 승화시켜온 산드라 블록. 하지만 이제 60일이 된 그녀는 전례 없는 폭풍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그녀의 인생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것은 가난이나 위험 때문이 아니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어린 시절의 원초적인 슬픔, 즉 세상이 발 아래로 움직이는 동안에도 자신을 그림자로 들이운 외로움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7월 26점, 1906점, 버지니아 알링턴의 1906점. 산드라 아네트 블록은 유럽의 웅장한 홀을 가득 메운 독일 오페라 가수 헬가 마이어와 규율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미국인 성악가이자 군인 존 블록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그녀의 하루는 한가로운 놀이가 아닌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럽의 무대 뒤 의상과 음악에 둘러싸인 그녀는 다른 아이들이 웃고 뛰어다니는 동안 연습 일정을 준수해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5살이 되자 그녀는 이미 무대 조명 아래서 연약한 목소리로 모차르트와 비제를 노래하는 어린이 합창단에 섞여 있었습니다. 10살이 되자 그녀는 대부분의 미국 동급생보다 더 많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도시에서 살았고 이사할 때마다 우정과 멀어지고 뿌리도 없고 그저 아이일 뿐이라는 아픈 진실에 직면했습니다. 가족이 1916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숨겨진 고통은 더욱 선명해지기만 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그녀의 이상한 독일 옷차림을 조롱했고 그녀의 억양은 모든 단어에 달라붙어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복되는 그녀를 향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속감의 기쁨이었어야 할 시간은 고립의 깊은 상처를 새긴 조용한 굴욕의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산드라는 나중에 방 가장자리에 홀로 서서 잊혀진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고통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고 회상합니다. 그 공감은 그녀의 삶과 예술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독일어는 위안의 언어로, 영어는 생존의 언어로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될 수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없는 두 개의 자아가 내면에서 그녀를 찢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독일, 다른 한쪽은 미국. 그 사이에 그림자 속에 있는 어린 소녀의 삶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공감으로, 불안정함은 적응력으로, 거절은 진정성으로 할리우드가 결코 만들어낼 수 없지만 스크린에서 타오르는 순간 언제나 인정받는 바로 그 품질이 그녀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다름을 숨기기 위해 목소리를 숨기던 어린 소녀는 언젠가 그 목소리로 세상을 호령하게 됩니다. 소속감이 없다고 조롱받던 아웃사이더는 용기와 기술 우아함만으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다리를 놓으며 수백만 명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여성으로 성장합니다. 산드라 블록은 가난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음악과 훈육 사랑하는 두 부모님의 구조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연극 학위를 마치기 직전인 1986년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녀는 남아서 졸업하고 안전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무대 꿈 불가능한 기회인 뉴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는 잔인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유명한 이름도 강력한 인맥도 안전망도 없는 젊은 여성에게 도시는 무자비했습니다.
성우이자 오페라 가수의 딸이었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무명 파산 무정한 세상에서 숨쉬기 위해 싸우는 것뿐입니다. 밤에는 바텐더로 일하고 테이블을 서빙하고 외투를 점검하고 물집이 생긴 발과 빈 주머니를 이끌고 한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작은 아파트에 쓰러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은 라면과 쓴 커피가 전부인 경우가 너무 많았고 몸은 피로와 불굴의 의지로만 연료를 채웠습니다. 가족이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잔인한 쇼 비즈니스의 기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예라는 대답보다 아니오라는 대답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그녀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도시가 잠든 밤에 어둠 속에서 대사를 속삭이며 연습한 끝에 얻은 고백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은 그녀에게 인정받는 유일한 그림자였습니다. 행맨 종교 잉크, 누가 파타캉고를 쐈나 같은 영화가 파장 없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포스터는 빛바래고 릴은 먼지를 쌓았지만 산드라는 그 포스터를 상처처럼 간직하며 꿈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거절은 연료가 되었고 모든 침묵은 그녀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실패가 배고픔을 주었고 다른 사람들이 쓰러질 때 자신을 버틸 수 있을 만큼 강한 아픔을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해서 주연은 아니었지만 실베스터 스타일론, 웨슬리 스나입스와 함께 연기하며 마침내 프레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1년 후 번개가 치는 듯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피드 1994점은 그녀를 위해 쓰인 적이 없습니다. 애니 포터 역은 할리 베리가 맡기로 되어 있었고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들의 책상을 돌기도 했습니다. 산드라는 명단에 없었지만 접이식 의자와 운전 대용 종이 접시만 들고 오디션장에 들어온 그녀는 날 것 그대로 연약하지만 완전히 진짜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와의 케미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었고 스튜디오에서는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짜릿했습니다. 세피드가 적은 예산으로 전 세계 3억 3천만 달러라는 흥행 돌풍을 일으키자 그녀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라면으로 연명하던 그녀는 갑자기 할리우드의 새로운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잠든 사이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불가능을 성취하며 코미디를 정복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산드라 블록은 뉴욕에서 손에 물집이 잡힌 웨이트리스에서 10년도 차에 되지 않아 미국인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거절을 회복력으로 무명을 스타덤으로 스스로 선택한 고난을 특별한 경력을 쌓는 불씨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승리는 시작점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차가운 뉴욕의 아파트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산드라 블록은 할리우드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할리우드를 강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스타덤뿐 아니라 권력이 뒤따랐습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그녀를 미국의 연인이라고 부르는 동안 산드라는 조용히 자신의 제작사인 포티스 필름을 설립하며 자신의 경력에 동승자가 되지는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담한 스튜디오 계약을 체결한 후 그녀는 자신이 믿는 이야기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프 플로츠, 미스 코제니얼리티, 투 윅스 노티스 등 극장을 가득 메운 영화는 물론 제작자이자 배우로서 그녀의 지문을 남긴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심지어 TV로 영향력을 확장하여 장기 방영 시트콤 조지 로페즈를 제작하며 자신의 비전이 실버 스크린에서 미국의 거실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는 모든 왕관을 시험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 산드라는 공개적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키아누 리브스 없이 속편인 리턴 포 스피드로 돌아온 그녀는 비평가들의 혹평과 관객들의 외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예산은 늘어나고 스토리는 흔들렸으며 영화의 얼굴이었던 산드라도 함께 몰락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그 기억을 떠올리며 그 영화를 좋아한 사람은 5명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농담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머 뒤에는 굴욕감의 찌릿함이 남아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영화 호프플로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대가로 동의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전할 기회를 위해 실패와 조롱까지 감수한 산드라의 방식이었고 회복력은 그 보답을 가져다 주었죠. 수년간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르고 또 오른 끝에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 서서 블라인드 사이드로 오스카상을 품에 안은 그녀는 치열한 연민으로 리앤 투어힐을 구현했고 세계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경력의 정점인 순수한 승리의 순간이었어야 했지만 개인적인 슬픔에 휩싸인 채로 찾아왔습니다. 미소 뒤에는 배신감의 무게로 산드라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열흘 사이에 최고의 직업적 명예와 최악의 개인적 황폐함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그녀는 모든 거절을 이겨낸 힘으로 새로 입양한 아들 루이스를 혼란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오스카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고통이 자신을 규정하는 것을 거부한 한 여성에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관객과 평론가들을 숨죽이게 만든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화 대부분을 홀로 스크린에 등장한 산드라는 우주 전체의 무게를 지고 있었고 관객은 7억 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으로 그녀에게 보답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기록을 깬 것이 아니라 한계를 깨뜨렸습니다.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은 거래 중 하나를 성사시킨 샌드라는 한때 억양과 웃긴 옷차림으로 조롱받던 아웃사이더가 시스템을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협상가의 대가가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이 할리우드를 재편할 때 산드라는 후퇴하지 않고 정복했습니다. 묘드박스는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고 수백만 명이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문화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언포저 버블은 더 어둡고 희귀한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더 로스트 시티는 스피드 이후에도 여전히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경력의 각 단계에는 고난 속에서 다져진 회복력 대담한 선택, 갇히기를 거부하는 흔들리지 않는 DNA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승은 단순히 박수만 받은 것이 아니라 권력을 되찾고 존엄을 획득하고 신념을 꺾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는 한때 밤마다 테이블을 닦고 라면과 커피로 저녁을 때우고 난방도 되지 않는 뉴욕 아파트에서 떨었던 젊은 여성이 꿈을 쫓을 기회를 얻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푼돈으로 생활하던 연약한 웨이트리스는 언젠가 스튜디오 경영진과 마주 앉아 자신의 조건에 따라 수천만 달러의 연봉과 수천만 달러 이상의 이익 공유, 그리고 지금은 해안에서 해안까지 이어지는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산드라 블록의 여정은 단순한 경력 곡선이 아니라 살아있는 창가이며 승리는 편안함의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과 거절 끊임없는 노력의 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라면에서 부자로 무명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돈 많은 스타로 회복력의 불은 아무리 추운 겨울도 승리의 왕관으로 바꿀 수 있음을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상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의 가장 밝은 스포트라이트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법. 산드라는 승리가 얼마나 빨리 비극으로 바뀔 수 있는지 배우려고 했습니다. 불과 5년 전인 7월 그녀는 마침내 인생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다고 믿으며 산타바바라에서 햇살 가득한 결혼식에서 제시 제임스와 함께 결혼식장을 걸었습니다. 수년간 두 사람은 자신의 세계와 할리우드 스타덤 건축가이자 아버지로서의 삶을 조화롭게 결합했고 산드라는 완전한 가족의 꿈에 자신을 쏟아부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입양 절차를 시작했고 그렇게 희망을 품고 세운 가정에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2010 초반에는 사랑, 가족, 직업 등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듯했습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계절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난 3월 70.2000점 산드라 블록은 수십 년 동안 얼어붙은 뉴욕 아파트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하며 흥행의 영광을 누린 끝에 아카데미 시상식의 조명 아래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마음을 열고 한 아이에게 집을 선물한 여인을 연기한 블라인드 사이드, 역에 황금상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상은 연민과 용기가 여전히 위대함을 정의할 수 있다는 증거로 그녀에게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한순간 그녀는 미국의 연인이 아니라 미국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화는 불과 열흘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던 헤드라인은 이제 무자비하게 돌변하여 남편의 외도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폭로했습니다. 산드라가 아니라 타블로이드 신문이 모든 한 면에 사적인 배신감을 쏟아내며 그녀의 사적인 고통을 대중의 시선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손댈 수 없는 시기였어야 할 시기는 공개적인 신뢰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한때 기쁨의 왕관이었던 그녀의 손에 쥐어진 오스카상은 이제 잔인한 비통함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맥박을 띄었습니다. 눈부신 드레스와 연습된 미소 뒤에는 할리우드의 황금빛 소녀가 아니라 각본도 허구도 아닌 잔인한 삶의 왜곡에 눈이 먼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는 세상이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인 1월 산드라는 뉴올리언스에서 온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안고 현관문을 들어섰고 아이의 이름을 루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명의 부모, 하나의 집, 마침내 견고하게 느껴지는 미래. 그녀는 오스카의 밤에 그의 작은 초록색 양말을 클러치에 넣어두기도 했는데 이는 그녀가 조용히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숨겨진 매력이었습니다. 자신의 세계가 안정되면 아기를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 꿈은 실현되기도 전에 깨졌습니다. 남편 곁에서 엄마가 되는 기쁨을 나누는 대신 한 손으로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기를 잡으며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에게 가정을 선물한 엄마 역으로 유명해진 이 여성은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 미혼모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정 무렵의 고요함 속에서 대문 밖에서 전구가 터지는 가운데 산드라는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가정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졌다는 가장 잔인한 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녀가 짊어졌을 무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파파라치들이 대문 앞에 독수리처럼 주둔했고 배신은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박수의 메아리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침묵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비통함으로 대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공개적인 호통도 카메라를 향한 복수도 없었고 오직 침묵과 존엄 아들을 선택한 한 여성만이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슬픔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나중에 반성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속삭이는 자장가의 밤. 그녀는 루이에게 절망을 한 방울도 맛보게 하지 않고 사랑의 고치를 만들어주며 사랑이 상실보다 더 클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 그녀의 가장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오스카도 레드카펫도 세계적인 헤드라인도 아닌 황폐를 헌신으로 바꾼 어머니의 조용한 승리 말입니다. 전 세계는 스캔들을 목격했고 산드라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리우드는 그녀의 연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인생은 어머니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면류관은 선반 위에 놓인 황금 조각상이 아니라 영광과 슬픔을 동시에 짊어지고 배신이 아닌 사랑을 선택한 한 여인의 흔들리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비탄보다 더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한 남자가 금보다 값진 은혜를 가진 여인을 자신의 손으로 놓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산드라 블록은 이미 인생이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폭풍을 견뎌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혹독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배신에서 살아남아 미혼모로서 자신을 재건하고 아들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순간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거나 법정에서 귓속말을 할 때가 아니라 세상이 안전하다고 믿는 한밤중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6월 8점, 2014점. 산드라는 긴 하루의 피로를 풀고 로스앤젤레스 집으로 돌아왔고 루이는 보모와 함께 밤새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집은 평화를 약속하는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는데
새벽 1시에 그 정적에 금이 갔습니다. 희미한 소리, 그리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운동실인 줄 알았는데 움직였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었습니다. 혼자서 침실 문을 잠그고 옷장으로 도망쳐 떨리는 손으로 911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 안전이 박탈당했다는 사실에 떨리는 속삭임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문 뒤에는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었습니다. 벽과 문은 공포가 틈새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를 스토킹하며 메모를 남기고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던 낯선 남자 조슈아 코벳이 잡혔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그녀의 얼굴을 스크랩한 사진과 망상과 집착을 섞어놓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대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날 밤에는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무기는 그가 남긴 공포였습니다. 흉터는 눈에 보이지 않았고 신경계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공황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창 밖을 바라보는 것 같은 단순한 일에서 눈물이 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장 괴롭힌 것은 자신의 두려움이 아니라 루이도 느낄 수 있다는 가능성. 아들이 피가 아닌 침묵으로 쓰인 떨림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늘 없이 자랄 자격이 있는 어린 소년을 위해 연약한 자신의 평화를 하나씩 되찾아가는 EMDR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산드라 블록은 할리우드의 폭풍우를 이겨냈고 이제는 마음의 폭풍우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싸움에는 그녀가 연기했던 어떤 역할보다 더 강렬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빛나는 스타라도 어둠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가장 용감한 사람은 치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혼 후 몇 년 동안 산드라 블록은 조용히 품위를 지키며 자신이 입양한 루이를 명성의 혼란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신도 한때 갈망했던 안정을 주며 키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순수한 사랑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진정한 우정만이 채울 수 있는 아픔과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5년 사진작가 브라이언 랜달이 루이의 5번째 생일 파티를 촬영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들어온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연인으로 사랑한 산드라는 스타도 오스카 수상자도 흥행 여왕도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녀를 그저 그녀로만 보았습니다. 전문직 채용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연스러운 관계로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커지면서 산드라는 곧 다시 마음을 넓혀 이번에는 브라이언을 곁에 두고 2015년 후 그 어떤 아이보다 힘든 시간을 견딘 용감한 위탁 보호 소녀 레이라를 입양하게 됩니다. 한때 모델에서 사진작가로 변신한 브라이언은 부성애의 지혜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심과 온화함, 사랑의 책임에 대한 본능적인 이해가 있었죠. 곧 그는 산드라의 파트너,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루이스와 레일라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따뜻함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동반자이자 평범한 순간을 유머와 부드러움으로 빛나게 해주는 재미있는 부모였습니다. 산드라와 브라이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헌신은 그 못지않게 깊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친구들은 산드라에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화가 찾아왔고 날카로운 모서리마저 부드럽게 만드는 평온함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수년간의 배신과 외로움 사랑이 자신을 영원히 버린 건 아닌지 걱정하며 보낸 밤들 끝에 산드라는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연출할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등교길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한참 후 부엌에서 나누는 늦은 밤의 대화, 가족의 부드러운 온기로 빛나는 생일 촛불. 할리우드의 혹독한 조명 아래서 수십 년을 보낸 한 여성에게 특별하게 느껴진 것은 이 평범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실현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꿈, 완전하고 사랑스럽고 흔들리지 않는 진짜 가족에 대한 꿈이었죠. 한 여성이 마침내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다고 믿었을 때 삶이 얼마나 잔인하게 다가올 수 있는지 상상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2020점에서 산드라 블록은 수년간의 외로움과 배신 재건을 겪은 후 카메라가 결코 완화시킬 수 없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집을 집으로 만들어준 남자아이들이 다치라고 불렀던 남자 브라이언 렌달은 루게릭병이라는 무자비한 진단을 받았고 그의 힘을 하나씩 빼앗고 영혼은 타는 반면 몸은 그를 배신하는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침묵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카운트다운으로 인해 아이들의 기쁨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드라는 나중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끄러움에서 비롯된 비밀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비밀이었습니다. 루이스와 레일라에게는 쇠퇴에 대한 조용한 대화가 아니라 풍선이 달린 생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산드라는 조용히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시사회도 레드카펫도 없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는 부엌이 되었고 작은 시간의 위로를 속삭이는 침대 옆이 되었으며 간호사들이 가족 생활의 리듬에 녹아든 돌봄의 안식처로 변신한 집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그녀를 거의 보지 못했고 그저 반짝이는 플래시와 파파라치의 속삭임, 찰나의 목격담이 있을 뿐이었죠. 그러나 산드라는 수백만 명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의 투병을 홀로 지켜보는 간병인으로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계의 리듬을 배우고 잠이 오지 않는 긴 밤을 달래는 방법과 헌신에서 비롯된 인내심으로 숟가락으로 먹이를 주는 법을 배웠으며 루이와 레이라가 아버지를 병이 아닌 마지막까지 그를 감싼 사랑으로 기억하도록 집안을 온기로 가득 채우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며 웃음을 유지해 주었죠. 루이가 농담을 던졌을 때 그의 미소의 곡선 라일라가 직접 그린 그림을 손에 쥐어주었을 때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진 모습, 온 힘을 다했지만 모든 것을 의미했던 속삭이는 고맙다는 말. 모든 사소한 순간이 금가루처럼 느껴졌다고 그녀는 나중에 회상하며 그 말 속에 절망이 아닌 가장 평범한 몸짓조차 영원하게 느낄 만큼 치열한 사랑으로 그를 가장 어두운 시간으로 이끌었다는 진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53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가슴으로는 대비할 수도 없는 잔인함으로 닥쳐왔습니다. 아직 57점밖에 되지 않은 여전히 젊고 여전히 필요한 브라이언 렌달은 루게릭병에 걸린 지 3년 만에 서서히 움직임을 빼앗기고 언어도 잃은 채 눈만 남아 더 이상 몸이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드라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아이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침묵이 누구도 들 수 없는 짓누르는 무게처럼 떨어졌습니다. 카메라도 대본도 박수도 없이 네 벽 안에서 거친 슬픔의 소리만 들려왔을 뿐입니다. 집안을 웃음으로 가득 채우던 남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공기 자체를 삼킬 것만 같은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산드라에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폐함이었습니다. 인생이 자신을 부정했다고 생각했던 사랑, 자신을 스타가 아닌 그저 소중히 여길 만한 한 여인. 산드라로 봐주는 남자를 마침내 찾았는데 그가 손가락 사이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모든 희생,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침대 옆에서 속삭이는 약속은 시간을 거스르는 행위였지만 결국 시간은 승리했습니다. 한때 그의 손에 그림을 쥐어주고 무릎 위에 올라가 이야기를 나누던 루이스와 레이라에게 그 상실은 너무 어려서 이름도 짓지 못했지만 영원히 간직할 상처였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도둑에 의해 4명의 가족은 온전했던 그들의 삶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평범한 기쁨, 생일 촛불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 소속감이라는 조용한 기적이 울려 퍼지던 집은 이제 부재로 울려 퍼졌습니다. 벽 자체가 그를 기억하는 듯 했고 그 고요함 속에 가장 밝은 불꽃도 운명의 차가운 손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잔인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배신과 굴욕, 할리우드가 불러올 수 있는 모든 폭풍을 견뎌온 산드라에게 이 슬픔은 더 깊고 희귀하며 무자비하게 느껴졌어요. 헤드라인은 결코 그것을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선반에 걸린 오스카상은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명성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그녀가 구축한 유일한 안식처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견딜 수 없는 침묵 속에서도 그녀는 사랑의 기억뿐 아니라 비통한 결말에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며 일어섰습니다. 브라이언이 세상을 떠난 지 9일 만에 아직 슬픔에 잠겨있던 산드라의 가슴에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번에는 집이 아닌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가 갑자기 논란에 휩싸인 것이죠. 연민의 메시지로 수백만 명을 감동시키고 오스카상을 수상했던 바로 그 영화가 갑자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영화에 영감을 준 마이클 오허는 자신이 속고 착취당했다며 투어의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드라는 이 사건과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이 헤드라인에 오르내리며 한때 그녀의 위대한 승리를 상징했던 영화에 영원히 묶였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잔인하고도 불공정한 일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라는 냉혹한 무대에서 그녀의 상실에 대한 공감이 아닌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아카데미상을 반납하라는 요구. 그 잔인함을 상상해 보세요. 8년 동안 파트너로 불렀던 남자를 애도하는 한 여성은 자신의 성과가 아니라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를 직업적 인정의 정점에 올려놓은 역할이 이제 그녀를 무릎 꿇게 만든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과 잔인할 정도로 공적인 일 2번의 타격이 겹친 셈입니다. 사랑의 상실과 평화의 상실이 무자비한 한 계절에 충돌한 것. 다른 사람이라면 상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산드라는 분노나 비통함 광경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고 존엄을 선택했고 다른 모든 확실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모성의 닻을 내리고 루이스와 레이를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의 진정한 힘이 가장 빛납니다. 수십억 달러의 흥행 수익도 진열대에 걸린 황금 동상도 아닌 그녀가 견디는 방식에서 그녀는 배신 속에서도 사랑하고 병을 돌보고 상실감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2023점에서 그녀는 큰 사랑을 잃고 세상에 부당한 심판을 받는 일생일대의 폭풍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았습니다. 잔인함의 분노가 아닌 은혜로 응답하는 여인. 산드라 블록의 이야기는 단순히 명성이나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만들어진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험과 상처 산산이 부서졌지만 여전히 괴로움 대신 사랑을 스펙터클 대신 침묵을 절망 대신 연민을 선택한 한 여성의 흔들리지 않는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가장 어두운 폭풍 속에서도 할리우드뿐 아니라 인류의 등불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3의 폭풍이 마침내 물러갈 무렵 산드라는 그 여파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스캔들이나 상실감으로 정의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뎌낸 한 여성의 조용한 힘으로 정의됩니다. 오늘 60일이 된 그녀는 그 상처의 무게뿐만 아니라 생존의 은혜도 짊어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아이들을 위해 지은 안식처가 더 큰 삶을 살고 있는 그녀입니다. 산드라 블록은 이제 카메라의 끊임없는 눈부심에서 거의 벗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로스앤젤레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십 년의 절제와 대담함으로 조각된 약 3억 달러 상당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리부에는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스틸트 하우스가 있는데 창문으로 석양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치료법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와 고요함으로 둘러싸인 비벌리 힐스 피난처는 그녀가 힐링을 위해 기댄 곳이며 조지아의 타입이 섬을 비롯해 그녀가 사랑하는 남부 휴양지에는 루이와 레일라를 데리고 종종 바다에 안정감을 느끼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집들은 단순한 부동산 제국이 아니라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의 지도를 형성하고 있죠. 250만 달러로 추산되는 그녀의 순자산은 흥행의 성공 중력과의 계약과 같은
역사적인 협상, 그리고 버드박스가 세계적인 화제가 된 스트리밍 시대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종종 자신의 진정한 분은 평범한 아침 아이들과 함께 팬케이크를 만들고 그저 존재한다는 것에서 측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업적으로 그녀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2022점의 회오리 바람 이후 산드라는 모성과 치유에 집중하기 위해 연기를 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세트장과 레드카펫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은퇴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포티스 필름을 통해 제작을 하고 있으며 할리우드에서도 즉시 복귀를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스크린 밖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한 가지는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루이스와 레일라는 한때 자신의 커리어에 쏟아부었던 것과 같은 강렬함으로 보호하는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그녀의 존재감은 여전합니다. 할리우드는 거부감을 회복력으로 바꾸고 중력을 어깨에 짊어지고 롬콤과 액션 스릴러를 동시에 재정의한 이 여성을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모든 시상식 시즌의 고정 멤버는 아니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사라지기에는 너무 밝은 불꽃의 여운처럼 지속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림자는 남아 있습니다. 브라이언 랜달의 죽음은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을 상처입니다. 산드라는 그를 내 인생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 가슴 아픈 마지막 말로 울려 퍼집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그의 사진을 가까이 두고 조용한 일상의 멈춤 속에서 그의 부재가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루이스와 레일라에게 그는 여전히 가족 이야기의 일부로 남아있으며 그들이 여전히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산드라는 너무 일찍 잃은 사랑을 개인적으로 애도하는 동시에 아이들을 이끌어야 하는 이중의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기리는 동시에 아이들의 순수함을 보호하는 것은 섬세한 균형이지만 그녀가 품위 있게 선택한 균형입니다. 61점 산드라 블록은 생존의 초상화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빛나고 있지만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밤의 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운동 필라테스, 킥복싱, 자전거, 심지어 주말 댄스 세션으로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명한 간단한 스킨케어 루틴은 회복력이 정신적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이라는 증거입니다.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물지만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면 팬들은 그녀의 광채에 감탄합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아하게 그것을 견뎌냈기 때문이지요. 오늘 산드라의 이야기는 끊임없는 가시성이나 끝없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배신, 침입, 질병, 상실, 잔인한 심판에 직면했지만 여전히 사랑을 선택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경력보다, 박수보다, 모든 것보다 자녀를 우선시하는 어머니. 힘은 요란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조용하며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생존자입니다. 그녀의 오스카상은 언제나 빛날 것이고 그녀의 영화는 언제나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녀의 가장 큰 유산은 이것일 것입니다. 존엄성이 파괴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증거. 산드라 블록은 회복 탄력성은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폭풍이 꺼지려 해도 계속 타오르는 불꽃. 그래서 우리는 승리와 상처, 흔들리지 않는 우아함으로 점철된 이 특별한 여성의 여정을 돌아보며 조용한 회복력의 힘을 떠올리게 됩니다. 산드라 블록은